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2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64.74포인트 0.70%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3853억 순매도, 기관이 959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41.52포인트 1.31%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545억 순매도, 기관은 1761억 순매도하였습니다. AI 인공지능 랠리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3%대 미국 주말에 3%대 하락하면서 이 반도체와 기술주 투자 심리가 이 축동 영향에 코스피가 2760선까지 밀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이상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8만원대를 사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9.00원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의 약화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지를 살펴보면은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컨테이너선 발주와 방산 수주 기대감에 따른 조선 업황 슈퍼사이클 진입 전망 소식에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세진중공업, 하나엔진, 현대힘스, 케이프 등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 홍해 사태 장기화로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선봉량은 이제 적재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이 선봉량은 연초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동 분쟁 심화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컨테이너선의 올해 여팡이 LNG, 이 액화천연가스 선이라든지 유조선 대비 저조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은 홍해 사태로 인해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아시아와 유럽 오가는 선박이 아프리카를 우회하면서 이 필요한 컨테이너선이 더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이 컨테이너선 운임 가격과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9개월 내 최고 운임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 조선 해운시장 분석기관 클래스리스트에 따르면 초대형 이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는 지난 5월 기준 2억 6,750만 달러로 올해 초 1월 2억 3,700만 달러 대비 3천만 달러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컨테이너선의 경우 같은 경우는 2024년 유력 수주 후보 선종인 유조선 대비 성과가 더 높다며 예상치 못한 컨테이너선 발주로 신조선가 강세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렛 또 실적 개선세가 또렷한 데다가 수출에 유리한 구환율 환경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군함 잠수함 같은 특수선 수주 모멘텀까지 갖춰서 하반기 슈퍼사이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나오션과 또 하나시스템이 지난 21일 미국 필리조선을 인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전 20조 시장인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장비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 MRO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사업 전망이 밝다는 평가로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 건조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영 일수가 11주 연속 상세를 보이면서 SDS,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동방, 현대글로비스 등 해운 종합물류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영 지수 SCFI라고 하는데 지난주보다 2.85% 상승하면서 3,475.60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월 29일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로 지난달 31일 2022년 8월 이후에 약 1년 9개월 만에 3천선에 진입한 이후 4주째 3천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노선별로 미주 동안이 I1FEU 12m짜리 컨테이너 1개 당 284달러 오른 8.277달러를 기록했고 미주 소화는 267달러 상승한 7,173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지중해 노선도 1TU짜리가 당 7달러 오른 4,855달러, 유럽 노선 또한 157달러 상승한 4,336달러를 기록했고 이 중동 노선은 57달러 내린 2,89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해상 운임 상승세는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점령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들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 국내 주요 건기식 업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코스맥스, MBT, 노바렉스, 뉴트릭, 콜마 B&H, 휴럼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이제 24년 올해 주요 건기식 5대 업체의 세계사의 합산 실적이 매출액 1.3조 원, 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41억, 24%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는 내수 부진의 여파가 크게 작용하면서 애형 성장 둔화와 수익성 하락이 나타났으나 2분기에는 해외 실적 성장으로 이를 상쇄하며 하반기 갈수록 내수 시장에서도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실적 부진을 감안해도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중국항 매출 비중을 확대 중인 이 노바렉스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코스맥스, MBT를 한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름 때일은 이른 무더위, 장마 이후에 폭염더위가 지속되는 전망 소식에 여름 제습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파세코, 신일전자, 위닉스, SCD, 태경케미칼, 오텍, LG전원 등 여름 제습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음, 이 때이른 무더위 올해 6월 폭염 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섰는데 6월 1일부터 20일 폭염 일수가 2.4일로 평균 6월 한 달 폭염 일수 0.6일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폭염 일수가 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하고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되면서 각종 기상 기록이 1973년 이후 여름철 6월에서 8월 폭염 일수가 최다였던 2018년의 경우 6월 폭염 일수는 1.5일이었고 짧은 장마의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 7월 15.4일, 8월 14.1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두 번째로 많았던 게 폭염 일수가 두 번째로 많았던 게 1994년 6월 0.9일, 7월 17.7일, 8월 9.8일이었고 9월에도 폭염 일수가 1.2일로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때일은 이 무더위가 찾아온 것은 이동성 고기압을 인해서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은 데다가 남서풍까지 불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이고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여름인 이 7, 8월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과 한보 안보 파트너십 검토 소식에 코즈테크놀로지, 세트라가이, 한국항공우주, S&T 다이내믹스, 하나시스템, 기산텔레콤, LIG넥스원, 풍산 등 방산주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의 각각 안보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EU,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무기 증산 등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EU, 유럽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이나 일본 등 이 가치 공유국과 관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유럽이 이 비행국인 노르웨이 등과 안보 방위 분야에서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시아권 국가와 파트너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를 지목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 ELS 리스크 완화 속에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은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일부 은행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 주가가 재차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로 인한 손실을 털고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FAN 가이드에 따르면은 4대 금융지주 KB, 신한, 하나, 우리의 2분기 합산 수익 전망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하면서 4조 5,041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높은 금리 환경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지난 1분기 홍콩 ELS 고객 배상 비용으로도 충당 부채를 쌓을 때 3월 말 홍콩 H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당사와 비교해서
현재 지수가 약 11% 오르면서 4대 금융지주가 쌓아놓은 1조 3,234억 원에 달하는 충당금 중 일부가 환입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세와 함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하면서 은행주가 하반기 2차 내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한편 정부의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은 7, 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중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 추정치 하향 분석 등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기술, 엔캠, 중앙첨단소재, 미래산업, 광무, EV첨단소재, 테이펙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사마알미늄, PNT, LNF, 삼성 SSKC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한 증권사 보고서를 통하면 2024년에서 30년 유럽 전기차 판매 추정치가 기존 대비 8에서 13%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고요. 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판매가 예상 대비 부진하고 유럽의 선결과도 전기차 사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 중에 노동당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영국만 전기차 판매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 정책 방향 전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한국 배터리 업체의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정책 지원이 약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로 인한 수요 증가 예상되나 중장기 성장폭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종목별로 차별화된 성장을 하거나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으로 선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언급입니다. 또 전기차 캐즘은 일시적 수요 정체를 얘기하는데, 이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는데 회복세를 보이던 리튬 가격까지 재차 하락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먹구름이 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공단 한국 자원 서비스에 따르면은 지난 20일부터 기준 탄산 리튬 가격도 킬로그램당 89.52안, 약 17,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중 최고치를 지난 4월 10일 110.52안과 비교하면 19% 정도 떨어져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엔비디아 약세 지속이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DIT, KC텍, 저스템, PSK, YC캠 등 일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3대 지요 지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27%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3.2%, AMD 0.34%, TSMC 0.8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2%도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AI 모멘텀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행진해 오던 엔비디아가 전일에서 3% 정도 넘게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협회 SEMI가 발견한 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5나노 노드 이하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생산 능력이 AI 칩, 인공지능 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024년 14% 증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을 포함하여 주요 칩 메이커들은 이 반도체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나노 공정에서 GAA를 도입한 칩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에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 대한 생산 능력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선, 전력설비, 비처금속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진전기, KBI메탈, LS에코에너지, LS, 대한전선, HD현대엘렉트릭, 이구산업 등 전선, 전력설비, 비처금속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구리 7월말 가격이 0.12달러, 2.63% 하락하면서 파운드당 4.4420달러 기록을 했고,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5.2달러에 도달했지만 중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기 둔화에 구리 재고가 쌓이는 가운데 2020년 이후 4년 만에 중국 구리 재고가 최대치를 기록해서 지난 19일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금속 재고는 이번 달 약 33만 톤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